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39개 주에서 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한 타운 고속도로에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대형 트럼프 지지 문구를 설치한 주민에게 즉각 중단 조치 명령과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편으로 발송되는 세금 환급 수표가 일부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경찰관과 교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매치와 양키스 로고가 모두 있는 모자를 착용한 것이 화제를 일으키며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고위직들이 줄줄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다른 무리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청 인근에서 한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부려 1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청소년 갱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15세 베네수엘라 이민자 소년이 뉴욕시에서 무장강도 사건을 일으키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은 차량을 수색하다가 마약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제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39개 주에서 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억 5,800만 명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전선거를 가장 먼저 시작한 주 중 하나인 버지니아는 70만 8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현재까지 조기 투표를 한 유권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미시건주와 플로리다주가 약 6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는 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에디슨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들 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 참여가 4년 전 대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7개 주 가운데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주만 의미 있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NBC 방송이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4%로 이보다 적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포함해 이번 대선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민주공화 양당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치러진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미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리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비주류나 유색인종, 사회적 약자 계층이 대선일 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만큼 이들이 사전투표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사전투표를 마쳤거나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은 57%로 트럼프 전 대통령 40%로 1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매사추세츠주 한 타운에서 고속도로 인근 대형 워터타워의 빔 프로젝트를 통해 트럼프 지지 문구를 투영한 주민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 명령과 하루 $100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타운 정부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마치 타운 정부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매사추세츠주 헨슨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이 타운 정부의 워터타워에 정치적인 문구를 프로젝트로 투영한 것과 관련해 헨슨 타운 정부가 이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중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헨슨 타운 정부는 해당 주민이 투영하고 있는 이미지는 시에서 공식 승인한 활동이나 문구가 아니며
타운 정부 소유 워터타워에 정치적인 문구를 투영시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헨슨타운 정부의 리사 그린 행정관은 지난 11일 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헨슨타운 소유 워터타워에 정치적인 문구를 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어떤 정치적 후보도 지지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헨슨타운 당국은 해당 주민이 프로젝터로 트럼프 2024라고 적힌 문구를 대형으로 투영했으며 이를 멀리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하얀색 물을 저장해 놓은 둥근 모양의 워터타워에 해당 문구를 선명하게 프로젝터로 쏴서 투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적 다툼, 변호사 비용, 고속도로 담당 부서 직원들이 해당 빔 프로젝터와 이를 조작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경비를 서는 과정에서 조명 장비 구입 비용과 직원들의 야근 수당 등 세수가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헨슨타운은 모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타운 정부 소유물 또는 재산을 이용해 마치 타운 정부 전체가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세금 환급 수표가 일부 지역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 수표를 받는 것을 선택한 약 1,000만여 명의 신고자들이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뉴욕에서 총 218건의 세금 환급 수표 미납 케이스가 발생했고 금액이 380만여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국세청 IRS로부터 수표로 세금 환급을 받기로 한 납세자들이 아직도 수표를 받지 못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환급 수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규모 사기단에 의해 수표를 도난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화당의 니콜 멀리오타키스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이 약 2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무실에서 접수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200명 이상의 유권자들은 몇백 달러에서 최고액 5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 수표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에는 IRS에 4번이나 수표 재발행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급 수표를 받지 못해 IRS에 이를 알리고 재신청을 한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발행된 수표마저 도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월에는 뉴욕시 거주자 2명이 휴스턴의 한 부부에게 송금되던 290만 달러짜리 IRS 환급 수표를 훔친 혐의로 체포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LA의 한 남성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은행 계좌 소유자들에게 270만 달러 상당의 훔친 수표를 입금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역시 체포돼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이 수표로 환급을 받는 사람은 자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년도에 직접 입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데니 워펠 IRS 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직접 입금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급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세금 신고자는 IRS 납세자 명세서 양식을 작성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러아일랜드 경찰관과 교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길려민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경찰관과 교사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명이 체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포크 카운티 검찰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조지 트리미 글리오치 서포크 카운티 경찰관과 스티븐 R.A. 아이슬립 교사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해당 여성들로부터 하우스 운영비를 걷고 손님 유치를 위한 광고까지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티어니 검사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체포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리미 글리오치 경관과 공립학교 교사 RA는 프랭크 사지오가 주도한 범죄 조직의 매니저로 일했으며 이 조직은 홀브룩 선라이즈 하이웨이에 위치한 아메리칸 걸스 스파라는 건물에서 활동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는 사지오가 운영하는 다른 2개의 성매매 업소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범죄 조직의 운영이 2021년 3월 트리미 글리오치 경관이 아메리칸 걸스 스파에서 손님이 강도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고객이 911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업소에 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트리미글리오치 경관에게 알려주었고 근무 중이었던 그는 자신의 배정된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속 90마일로 황급히 해당 업소로 이동했습니다. 트리미글리오치 경관은 자신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갔다는 사실과 업소 매니저로 일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는 등 문서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트리미글리오치 경관은 서포 카운티 경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했으며 6번이나 이달의 경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교사 RA는 1998년부터 25년이 넘도록 아이슬립 학군에서 근무해왔습니다. 4명의 피의자는 모두 조직범죄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지오는 추가로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지오는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되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피의자 4명의 다음 법정 출석일은 12월 9일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매츠와 양키스 로고가 모두 있는 모자를 착용한 것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에서 두 팀의 로고를 모두 착용한 행동을 두고 많은 팬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월요일에 열린 콜럼버스 데이 퍼레이드에서 뉴욕 매츠와 양키스 로고가 함께 그려진 야구 모자를 썼으며 이에 관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이 모자를 쓴 것은 매츠와 양키스 간의 서브웨이 시리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자는 2000년 월드시리즈 당시 라이벌 팀 간의 경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 시의원 저스틴 브레너는 심리학자 칼 융을 인용하며 조롱 섞인 비판을 던졌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나는 칼 융과 인간의 이중성에 찬성하지만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 모자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매츠가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격돌하는 가운데 애덤스의 논란이 된 모자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콜럼버스 데이 퍼레이드에서의 전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의 복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는 양키스 복장을 착용했지만 양말만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양말이 이탈리아 유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뉴욕시 정치권과 시 정부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고위 관리자들이 줄줄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근무한 후 사임할 예정이었던 시 보건국장도 사임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전 뉴욕시 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탐 돌런 임시국장도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시장실은 아슈인 바산 보건국장이 가족 문제를 이유로 사임 날짜를 올 연말에서 10월 18일로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석이 된 시 보건국장직은 미셸 모스 보건국 부국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바산 보건국장은 3년 전 처음으로 시 보건국장직을 맡았을 때 뉴욕시는 100년에 한 번이는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를 헤쳐나가고 있었고 시 보건국은 직원이 대거 퇴사하며 사기가 떨어지고 신뢰도 바닥인 상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사임 일정을 더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시날라이트 제1부시장, 데이빗 뱅크스 교육감,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 에드워드 카반 경찰국장 등이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앞서 ABC 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의 자택 압수수색 직후 사임한 에드워드 카반 전 뉴욕시경국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3일 임명된 탐 놀론 임시국장이 곧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놀론은 당초 기한 제한 없이 임시국장으로 임명됐지만 그가 임시국장직을 수락한 지 일주일 뒤 FBI가 놀론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NBC 방송 등은 새로운 뉴욕시경국장으로 제시카 티시 현 뉴욕시 위생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고 전 뉴욕시경 부국장인 벤 터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에릭 아담스 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뉴욕시 정치권과 시정부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아담스 행정부를 떠나는 고위급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아담스 시장의 사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한 무리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갱단 가해의 권유를 거절하자 의도적으로 타겟을 삼고 공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세 남성 피해자는 지난 월요일 밤 10시경 이스트 77번가와 렉싱턴 애비뉴에 위치한 6호선 지하철역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두 명의 남성이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며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 피해자에게 상흔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약 260불에 달하는 나이키 조던 신발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은 면식범이라고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그들이 자신의 갱단인 이스트 에이프브릭 스쿼드 가입을 권유한 적이 있었지만 거절하자 자신을 의도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경찰은 아직 두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청 인근에서 한 남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부려 10대 남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근에 경찰서가 있고 경찰도 여러 명 배치되어 있었지만 범인은 피해자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청 앞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19세 남성이 뒷목 아랫부분을 칼에 찔려 심각한 출혈과 함께 땅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가까스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19세 알란 리브킨은 끔찍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칼로 찔렀고 자신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시청 인근 퍼스트 센터 스트리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리브킨은 미등록 차량 티켓 문제와 관련해 한 여성과 대화 중이었으며 그때 갑자기 범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뒷목 아랫부분을 칼로 찔렀습니다. 범인은 공격 후 칼을 들고 리브킨을 향해 미소를 짓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리브킨은 범인을 알지 못하며 그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갑작스레 그저 사건을 당했을 뿐이고 칼에 찔린 채 땅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 범인은 어두운 가죽 재킷과 갈색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리드 스트리트를 따라 도주했고 경찰은 현재 범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24세 샘 타운셀은 리브킨이 피를 흘린 채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현장 인근에 바로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이 곳곳에 서 있는 와중에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올해만 최소 10번 체포된 청소년 갱단의 일환으로 보이는 15세 베네수엘라 이민자 소년이 뉴욕시에서 무장 강도 사건을 일으키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긴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에서 돌아다닐 수 있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올해만 최소 10번 체포된 청소년 갱단의 일원으로 보이는 15세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뉴욕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스페인어로 42번가의 작은 악마들로 알려진 약 20명의 청소년 이민자 갱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타임스퀘어와 도시 곳곳에서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장 강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갱단은 주로 미드타운에 있는 루스벨트 호텔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모집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맨해튼에 도착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올해 5월에 디아블로 갱단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8일 이 청소년은 퀸즈 7호선 지하철 승객 2명을 주먹과 황동 너클로 공격해 1급 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6월 2일 그는 퀸즈 루스벨트 애비뉴에서 칼로 3사람을 위협하고 강도질을 하다가 다시 1급 강도로 체포되었습니다. 7월 8일 그는 센트럴파크에서 누군가의 휴대폰을 빼앗아 2급 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7월 20일 그는 두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7명의 범인들과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폰을 훔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4호선 지하철에서 승객의 목걸이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8월 9일 그는 미드타운에서 지하철 승객의 휴대폰과 지갑을 훔쳤습니다. 8월 14일에는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또 다른 용의자와 함께 칼을 들고 누군가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8월 27일에는 펜플라자 근처에서 누군가의 목걸이를 훔쳐 세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9월 2일 그는 43번가와 12번가에서 16세 소년의 목걸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한 건의 사건은 기밀로 처리되었으며 다른 사건들의 세부 사항은 그가 미성년자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오레곤 폴란드에서 경찰이 도난 신고를 받은 차량을 수색하다가 마약 가방은 당연히 아니라고 표시된 가방에서 마약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즉시 체포되어 기소됐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경찰이 포드 토러스 차량 도난을 신고받은 차량과 운전자를 수색하다 마약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35세 남성 레지널드 레이놀즈와 동승자는 37세 여성 미아 바겐스토스이며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레이놀즈의 주머니에서 장전된 권총을 발견했고 필로폰인 메스암페타민과 1369불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도 마약 가방은 당연히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작은 가방에서 다량의 필로폰과 마약류들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용의자 2명은 마약 소지 혐의, 차량 절도, 그리고 메스암페타민 유통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길예민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필라델피아 근교 오스크에서 경제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는데 시작 약 30분 뒤 실내 온도 상승으로 청중 2명이 기절하며 행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청하자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지금 경제 상황으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트럼프 후보는 이제 질문하지 말고 음악이나 듣자며 여기 질의응답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며 노래를 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려 39분 동안 음악을 틀어놓은 채 트럼프 후보는 별다른 말 없이 춤만 추며 무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는 괜찮지 않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퍼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아시안 유권자 중 해리스를 지지하는 비율은 62%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율 30%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는 흑인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지율 격차가 큰 집단이었습니다. 흑인 유권자 지지율은 해리스 79%대 트럼프 14%로 민주당 지지 비율이 공화당의 5배를 넘어섰고 히스패닉은 해리스 54, 트럼프 38, 백인은 41대 55로 격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 흑인,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해리스를 선호하고 노년층, 백인,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의료비 부채 탕감 지원 비영리 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와 협력해 7만 7천 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1억 2천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번 2차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들여 누적 12만 7천 가구의 의료 부채 2억 2천만 달러를 탕감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5만 가구의 부채를 탕감했습니다. 수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격은 연방 빈곤선 소득 기준의 400% 이하인 가구, 의료 부채가 연간 소득의 5%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생활보조금 SSI가 다음 달 2차례 지급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로 12월 3일까지 지급 일정이 며칠씩 앞당겨졌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내년 3월 한 달 동안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급 날짜와 관계없이 사실상 받게 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동일합니다. 당국은 지급일과 잔액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재정 계획을 세워 보조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내년 생활보조금 SSI는 2.5% 올라 개인 수혜자는 월 최대 967달러, 부부는 1,45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인상된 보조금은 12월 말 지급되는 체크부터 적용됩니다.
중국과 미국 간 판다 외교가 재개되면서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워싱턴 DC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이 워싱턴에 새로운 판다를 보낸 것은 24년 만입니다. 3살인 바오리와 칭바오 2마리의 판다는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으로 이송돼 10년간 머물게 됩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미중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1972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판다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때 15마리의 판다가 교류됐습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한동안 판다 외교는 중단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다시 판다를 보내겠다며 판다 외교 재개 의사를 밝혔고 이후 샌디에고 동물원은 지난 6월 판다 원찬과 신바오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시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